귀한 정세 대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족통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존경하는 노길남 박사님 민족통신을 창간하시고 이후 20년 민족통신을 지켜오신 노길남 박사님 5주기를 맞아서 손세현 선생님 중심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서 오늘의 정세를 갖고 대화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중한 기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여기 보시는 저는 오늘 큰 제목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2025년 4월 말 우리 민족과 세계 정세를 분석 해석하며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다,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고,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다루고자 하는 큰 덩어리 세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미국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의 세계 정세를 짚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미, 로미, 중미 대결, 조선과 미국, 러시아하고 미국, 중국과 미국, 이 지금 3대 우주 핵 전략 국가라고 흔히 그 영어권에서 표현을 그리 합니다. 근데 그 우주 핵 전략 국가, 세계 핵 전략 무장 국가에는 미국도 포함되고 적게는 영국이나 프랑스도 포함되지만 자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들에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들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세 나라, 조선,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반제자주 원칙과 입장을 갖고 21세기 오늘 인류의 운명과 관련한 여러 조미, 로미, 중미 대결, 그것을 중심으로 한 오늘의 21세기 새로운 다극세계에 관한 주제를 두 번째 주제로 다루고, 끝으로 저는 요즘 선조미 관계 정상화, 작년 1월 조선 정부의 공식 그 대남 전략 변화라고 알려진 그 통일 전략의 마치 쓰나미가 몰려왔듯 받아들이고 경험했던 당시 그 통일 운동의 변화, 통일 전략의 변화, 북쪽 표현으로는 대남 전략 변화. 저는 그것을 미국과의 문제를 먼저, 근본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남북, 북남 민족끼리 지난 80년 무엇을 한들 결과는 도루묵 원자리로 돌아가는 이번 윤석열 이 사건처럼, 그래서 선조미 관계 정상화 후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주제로 크게 세 덩어리 문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트럼프 관련한 이 문제 혹은 트럼프 관련한 미국과 세계 정세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트럼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현상이라고 말할 때 어떤 내용이 전제가 되냐면 승승장구하고 미래가 휘황찬란한 미국을 두고 이 트럼프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극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먼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이 붕괴의 일로를 걷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서 트럼프 문제를 봅니다. 그때 트럼프 현상이란 말을 하는데, 인류가 이런 공론의 장에서 그 인류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갖고 그 정세를 론할 때 트럼프 관련한 문제만큼 일이 극단적 현상을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극과 극의 해석이 공존하고 혼존하는 해서 트럼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오늘 가까운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트럼프 문제로 언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혹은 큰 틀에서 민족 문제, 통일 문제, 인류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함께 공유하는 단체 혹은 동지들 안에서도 트럼프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문제 가지고 등을 돌리고 헤어지고 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할 정도의 이 트럼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정세를 논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 혹은 트럼프 2기 오늘 특별히 1기에 이어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1월 20일 2기에 취임한 뒤에 지금 지난 100일 트럼프 2기를 어떻게 보아야 어떻게 이해해야 오늘의 정세 나아가 내일의 인류의 미래를 바르게 전망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오늘 중심으로 대화를 좀 나누면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 현상을 논할 때 앞에 말씀 올린 대로 트럼프 현상은 혹은 트럼프 2기는 1기에 이미 얘기됐던 나토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에 대해서 1기 때는 말을 조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영어 표현에 제가 2019년에도 소개했었을 텐데 obsolete라고 낡아 빠진이란 표현을 조심스럽게 했지만 여러분들 익히 잘 들어 아시듯이 오늘은 나토 자체의 해체를 목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과 표현들이 트럼프로서 입으로부터만 아니라 부통령 나아가서는 국무장관 미국 그 신임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핵심 당국자들에 의해서 큰 틀에서는 나토와 EU 해체 수순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트럼프 2기를 우선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제 2019년 책과 작년에 그 소개한 두 번째 책에서도 누누이 말씀 올린 500년 1급 세력이 붕괴하는 측면에서 즉 500년 1급 세계를 오늘 대표하는 미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측면에서 동시에 다극세계가 한 측면에서 새롭게 창설돼서 뿌리 내려가는 이 구도, 이 구조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트럼프 현상을 접근에 들어갈 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해석과 분석과 이해가 극단화되는 그런 그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대신 그 행간을 바르게 읽어서 트럼프의 움직임, 이러저러한 결정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이란과의 지금 핵대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란과의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의 문제 이런 재반의 모든 문제를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내용은 사실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 극소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오늘 트럼프를 가장 제 견해로는 가장 바르게 보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다면 대표적으로 러시아예요. 그중에서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2차, 1차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그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기로는 러시아 국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트럼프의 안위와 트럼프 2기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걸 고백할 정도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단위 학자, 언론인 전문가들의 논점
그들의 시각을 저는 공유하는데, 그 시각은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상대적으로 세상 절대다수, 특별히 오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스트라는 세계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론자들, 혹은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주류의 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극소수 혹은 소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입장에서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과 저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2021년 4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을 때도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1급 체제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체제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 각도에서 볼 때 러시아와 제가 공유하는 어떤 해석, 즉 지금 트럼프를 놓고 극단적인 그 해석과 이해들이 난무하는 것의 공통점은 트럼프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일기 때도 얘기됐던 이 미친놈인데,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주의부터 성차별주의 혹은 이민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문제부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등등등등 모든 것을 놓고 극단주의자라고 트럼프를 해석하고 평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오늘 오기 직전에까지 여러 번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 크림반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우크라이나 문제 2014년 그 직후에 크림반도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복귀했죠. 트럼프가 오늘 발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크림반도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는 발언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지난 4년 차에 들어가는 이 오늘 전쟁을 놓고 볼 때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적인 발언이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100일 동안 러시아 정부와 푸틴과 트럼프가 두 번에 걸쳐서 두세 시간씩 전화를 한 것 자체도 상상케 어려웠던 일이었고, 오늘 결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하고 러시아가 주장했던 그러니까 비나치화, 비무장화,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그 중립화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을 미국과 미국의 지금 현 핵심 관료들이 동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궁극적으로는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를 읽을 때, 트럼프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참고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추겼던, 예를 들면 바로 직전에 바이든과 달리 바이든과 정반대로 가는데 100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치 미친 무슨 놈 널뛰듯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트럼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시주석도 아닌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대자본주의, 세계 최대 제국주의 국가의 대통령, 즉 자기가 결심하고 판단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밀고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그래서 오늘도 사방으로부터 극단적인 공격과 악마화에 처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밀고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의 영토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4개 주,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4개 주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현 전장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크림반도까지 인정하는 그 근거 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는 내용이 공표된 바로 그 하나의 사실을 놓고 트럼프의 100일 혹은 1기 때부터 오늘 2기에 이르기까지 트럼프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서양 세력이라고 하는 그 애틀랜틱 파워라고 우리 익히 여기 영어권에서는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이 대서양이란 말 자체는 오늘 미국과 서방 세계를 지배하는 500년 서양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한 단어인데 트럼프가 하는 것은 나토와 EU가 어찌 보면 그들 내부로부터 무너져서 해체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도록 즉 500년 1급 체제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EU와 유럽 전체가 트럼프를 상대로 반대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모든 주류 언론과 미국의 주류 언론과 함께 미국의 푸틴과의 평화회담 자체를 이렇게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를 읽을 때 이놈이 미친놈인가? 이놈이 도대체 세상을 바꾸겠다는데 그 바꾸겠다는 게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유대 금융 지배 세력의 하나의 또 다른 그 하수인에 불과한 놈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란 문제에서도 그렇고 하등 바이든과 다를 바 없는 놈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는 2기에 들어섰을 때 1기와는 달리 한마디로 철저한 자기 준비를 하고 2기에 들어오자마자 첫 100일 동안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의 정신없이 대통령령을 내려가면서 지금 예를 들면 흔히 그 뭐라고 하죠? 그 테러 관세라고 하죠. 관세 전쟁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중동 문제, 이란 문제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벌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주류 언론과 절대 다수 세상이 욕하는 것처럼 그 단적인 예로 바이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면 그리고 그가 제국주의 시스템을 영속화시키는 인물이라면 오늘 트럼프가 처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일까요? 물어볼 때 답은 아니거든요. 1기 때처럼 트럼프는 작년 7월 13일인가요? 그 암살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던 그런 물리적인 암살까지도 거치면서 흔히 말하는 잘 아시는 로페어라고 여기서 말하는 온갖 법의 이름으로 트럼프를 2기에 그 출마할 수 없도록 몰아세웠던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은 다른 형태로 트럼프를 죽이기 위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단적인 하나의 예를 놓고 보더라도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어내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본다면 보더라도 트럼프는 뭔가 대단히 돈키호테적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인물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 올렸던 1기 때부터 제가 미친놈처럼 주장했던 책에도 썼던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500년 1급 지배 시스템을 예를 들면 반제 자주 세력은 밖으로부터 싸워서 이거를 힘으로 제압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다극 세력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난데없이 미국 내부로부터 나타나서 미국 대통령이 2016년
2017년 시작한 뒤에는 안으로부터 미국의 시스템을 붕괴하는 내부 붕괴론자로 봤던 그 주장이 옳은 해석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오늘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급 학자 전문가 언론인들이 공개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이런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드는 내용이 제가 아래서는 군사 문제는 따로 다루겠지만 달러와 유로 세계 최대 특별히 세계 기축통화 달러와 지원은 유로까지 오늘 기피 대상이 되는 반면 지금 중국의 그 위안화와 그 지금 루블, 이 러시아 루블과 등등 그러니까 기축 체제가 다극화된다고 하는 이런 현상과 함께 뒤에서 다룰 이 군사 전략적으로 미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러시아 조미 대결에서 2017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제프리 루이스의 이 조미 대결 게임 이즈 오버라고 얘기했던 그때 이미 군사 전략적으로 미국은 그때 이미 패배했고 오늘은 로미 대결 즉 우크라이나를 그 대리전에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그 축소시키고 쪼개서 러시아를 타고 앉히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미국과 서방 전체가 3년 동안 목적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3년 대리 전쟁에서 결론은 러시아에게 군사 전략적으로 아주 참패한 역사가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오늘 미국은 오늘 500년 서양 일극 제국은 더 이상 일극 세력으로 홀로 온 세상을 제패했던 그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됐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표현에 이미 그 작년 책에서 주장한 내용은 일극 세력은 오늘 붕괴하고 있다가 아니라 붕괴했다고 다극 세계는 창설되고 있다가 아니라 창설됐다고 이렇게 과거형을 쓴 이유는 그게 오늘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현실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선, 러시아, 중국으로 중심, 이란으로 대표되는 반제 자주 세력이 밖으로부터 미국으로 대표되는 일극 세력을 밖으로부터 강제해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트럼프는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 모자를 쓰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영어에 비헤머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거대한 괴물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걸 흔히 영어권에서 미 제국을 표현할 때 거대한 제국이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흔히 쓰는데 그 거대한 제국 안에 극적으로 두 번 극적으로 살아 다시 대통령에 귀환한 트럼프가 세상이 볼 때는 극단의 혼돈과 극단의 혼란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일관되게 미국 제국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고 나토와 EU로 대표되는 이 아틀란틱 세력, 대서양 세력을 근본을 부수는 일을 지난 100일 동안 쉬움 쉴 사이 없이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오늘의 정세와 어제는 물론이고 미래의 정세를 바르게 내다볼 수 있다고 저로서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앞에 그 큰 덩어리 먼지 트럼프 2기 미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일극세계가 붕괴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다극세계가 창설됐다고 하는 그 시각에서 오늘 세상을 오늘 세계 정세를 읽어야 한다. 그게 저의 주장이고 저의 해석이고 그 핵심 내용은 오늘 나토와 EU는 해체 수순을 걷고 있고 미국으로 대표된 미국과 서방 제국이 만들어 놓은 유엔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은행, IMF,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해서 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는 반면에 그
요 아래 내려가서 말씀 올린 브릭스로 대표되는 다국시대 국제기구들이 80% 인류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 오늘이다. 그게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위기를 상징하고 대표한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요 첫 주제로 말씀드린 내용이 덩어리가 너무 큰데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고 너무 확언하기 때문에 달리 이해하시고 달리 해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때 끝난 제 강의를 끝내고 편한 시간에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시 말씀 올리지만 제가 2016년 트럼프가 대선에 뛰어든 때로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은 그 견해가, 그 입장이, 그 시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제 눈에는 이런 현상이 오늘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계획한 대로 쭉쭉쭉 뻗어나간다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어느 순간 3차 세계대전으로 이 정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위험과 뒤에 숨어 있는 온갖 지금 이런저런 움직임들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놀랍게도 위성 통신을 사용 안 하고 땅에 깔린 걸로 전화를 했다고 한답니다. 저도 나중에 언론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오늘 세계 최대 강대국의 두 국가 지도자가 통신 위성을 안 쓰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이 하여튼 그 통신 보안이 이렇게 보장되는 방법으로 약 3시간가량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한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오늘 20여 년이 넘게 러시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인류 역사에 우뚝 올려 세워 놓아서 80% 이상의 러시아 시민, 국민,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러시아도 아닌 오늘은 온 세상이 다 하는 이 거대한 국가 테러 조직, 온 세상에 온갖 범죄를 산생시키는 이 조직, 유대 금융 지배 세력이 지배한다는 이 조직, 살아있는 대통령을 무려 4-5명을 대통령 시절에 제거했던 이 조직, 그리고 이 대통령직에 돌아오기 전에 극한의 온갖 위험과 도전들을 헤치고서 오늘 돌아온 그런 대통령. 그래서 무엇을 자기가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선뜻 자기 뜻을 밝혀서 자기가 임명한 강요들을 통해서 국가의 힘으로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미국, 그런 제국주의, 그런 자본주의, 그것도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독극물이 타질지 모르는 그런 국가 체제 내의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러시아 궁극적으로는 지금 유럽이 비판하는 대로 러시아 입장을 100% 들어주면서 지금 평화를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려간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는 미친놈이라기보다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피오도르 류카노프라고 하는
푸틴 대통령의 국제 정치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오늘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발다이 국제 토론회의 그 핵심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언론인이자 학자 그 표도르 우리말 발음으로는 표도르 류카노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바깥으로 볼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의 어떤 그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어떤 것은 끝없이 일관돼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가 대표적인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늘의 전문가 학자입니다. 해서 이 큰 덩어리를 하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약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포님들 대상으로 이런 강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최근에 펴낸 두 권의 책에서도 그렇고 언론에 발표하는 글들에서 이 조미 대결, 로미 대결, 중미 대결을 뭐 입만 열면 주장했던 이 세 단어는 오늘 그 누구도 부정키 어려운 21세기 이후의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세계 3대 우주 핵 전략 국가, 그것도 반제자주를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는 이 3대 핵 전략 국가의 승리가 무슨 승리? 아래서 주장하는 조미 로미는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의 승리고 중국 중미 대결은 큰 틀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승리라는 이 세 반제자주 핵 전략 국가의 승리가 오늘 21세기의 인류사 전대미문에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세상 다극세계를 창설케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500년 세계를 마음먹은 곳에 들어가 침략하고 약탈하고 대량 학살하고 파괴하고 500년을 지배해왔던 이 서양 일극 지배 세력의 시대는 지고 있다가 아니라 졌다예요. 사라졌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인류의 이 모든 트럼프 현상은 500년 일극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작년 하마스 10월 3일 군사작전도 없었고 작년 아니라 이미 2023년 10월 7일이 맞죠. 하마스 군사작전이요. 그것도 불가능했고 그 조미 대결에서 그 제프리 루이스가 벌써 이제 2017년이니까 벌써 18년 전에 조미 대결 게임 오버라고 했던 그 주장도 불가능했고 오늘 중미 경제에서 중국의 결정적 승리를 온 세상이 누구나 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 승리가 가능했다고 하는 건 조미, 로미, 중미 대결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브릭스로 대표되는 SCO 상해협력조직위원회라든지 저기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고 벨트와 해상으로 온 세상에 지금 이 무역 이 중국 21세기 실크로드가 하는 것부터 AIIB라고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등등등등의 새로운 다극시대 국제기구들의 탄생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조미, 로미, 중미 대결이 승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다 이미 일극 세계가 종말을 고했음을 뜻하고 다극 세계가 창설됐음을 의미한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단정할 수 있는가? 그 답이 트럼프 탄생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현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기적이 아니라 5세기 만에 이걸 그래서 seismic change라고 영어 표현해.
그 인류가 한 번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지각 변동에서만 가능한 현실들 속에서 트럼프는 우리말로 바꾸면, 조선말로 바꾸면 자주 독립, 미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자예요.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불려서 미친놈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려졌던 19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미국의 중산층이 40, 50%에 가까운 중산층이었답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경우였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때 그 이유가 가능했던 건 미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 국가였단 말이에요. 모든 걸 만들어냈던 미국이 80년대부터 지난 40여 년간 그 모든 미국의 제조 대기업들이 다 중국을 대표적으로 온 세상으로 나가서 기업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은 알거지가 36, 오늘 37 트릴리언입니다. 37 트릴리언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오늘 다치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그래서 2 트릴리언을 올해 한 해 줄여보겠다고 지금 비대한 연방 조직들을 지금 특별히 그거 잘라내는 연방 조직들 핵심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제국주의 시스템을 지탱하고 온 세상에 그거를 강제했던 그 조직과 기구들이 지금 잘려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USAID 아시죠? CIA의 일부분인 USAID를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잖아요. 미국 소위 대외 경제의 원조처라고 알려진, 그래서 세상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온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언론을 사고 돈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그런 모든 CIA가 하는 일을 대신했던 USAID를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아예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미친놈으로 몰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CIA를 지금 축소하고 있죠. FBI 축소하고 있죠. 세계 최대 범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그 세계 최대 침략 국가, 세계 최대 대량 학살 국가,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던 미국의 그런 시스템들을 트럼프는 그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고, 혹은 미국을 더 이상 온 세상 130여 개, 뭐 150여 개 나라에 800여 개, 1000여 개 넘는 군사 기지들을 갖다 세워서 미국은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37 트릴리언 빚덩이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 멈춰 세우겠다고 그런 조직들을 근본에서부터 일론 머스크 앞세워서 정부 조직 효율법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말로 다치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제국주의 국가를 트럼프는 제국주의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말 대신 전쟁할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세계 경찰국 처음 1기 때 초기에 한 말이, 그래서 맞아 죽기 시작하죠. 월드 폴리스라고 했던, 우리 이제 월드 폴리스 할 그럴 여력이 없다고 했던 말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제국주의 안 하겠다고 하는 주장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죽죠. 그래서 2019년 제가 그때 주장했던 거예요. 2019년 선거 도둑 맞은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만 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월 6일 소위 의회 난입 사건도 FBI가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 뒤로 언론으로 죽이고 해서 지금은 다 밝혀졌죠. 그걸 밝혀서 폭로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터커 칼슨이에요. 미국의 소위 팍스 뉴스의 저녁 황금 시간대 방송 진행인 터커 칼슨은 시간대에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이 들어가 듣는 그가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해서, 특별히 뭘 폭로했냐면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유대 금융 투자 회사가 만든 선거 투표 기계가 이거 조작을 가능했다고 그걸 폭로한 뒤로 블랙락이
팍스 뉴스를 고소해서 어마어마한 벌금 물어주고 터커 칼슨을 내치는 사건이 지금 작년 요 1, 2년 어간에 다 벌어진 일들인데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2019년 이긴 선거를 도둑질해 간 상황을.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다. 그래서 트럼프를 주류 언론이 온 세상과 우리 모두를 세뇌한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그 기준으로 트럼프를 보면 오늘 정세를 영 거꾸로 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일하는 대학들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읽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인류의 적들을 이롭게 하는 시각을 내가 소위 진보고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견해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2019년 책에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트럼프는 반제 자주 세력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힘으로 제압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모자 쓰고 말을 미친놈처럼 하고 미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일관되게 미국이 더 이상 제국주의 침략하지 못하고 미국이 더 이상 제국주의 행세 못하고 세상을 오늘 푸틴과 손잡고 이 끝없는 악마와 끝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발언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기사 하나를 띄워왔어요. 그게 이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푸틴의 외교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 위트커프라고 하는 특사가 또 푸틴을 3번이나 만났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극단적인 전쟁, 핵전쟁이 가능성 오고 갔던 미국, 러시아 사이에 트럼프의 특사가 3번이나 가서 만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건설적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빈정대면서 한 말입니다. 이거 지금 러시아 언론들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뺀 채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평화 관련한 협상한 거 땡큐라고 말을 할 정도로 빈정되는 제목으로 올라올 정도로 지금 유럽은 지금 극단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게 지금 위트코프하고 푸틴의 지금 세 번째 만남을 오늘 처음으로 그 크렘린 궁전에 들어간 걸 보인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먼저 하지. 이게 지금 키예브 시장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요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무슨 UFC 이런 거기에 챔피언 출신의 키가 거군데 이 친구는 신나치 세력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키예브 시장이고 대통령 1순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발언을 오늘 하기까지 간 거예요. 이 제목은 아시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미 점령했고 또 그 4개 지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 연방에 복귀를 원해서 복귀하고 크림반도까지 들어간 거를 키예브 오늘 핵심적인 정치 인사가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의 움직임을 이도 있고 미국 입장에 맞춰야 자기가 다음 어떤 걸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 발언이지만 지난 2014년 이후로 처음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린 트럼프가 한 발언입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 거라는 한마디 말이에요. We'll stay with Russia. 지금 이 유로 그다음에 나토가 가장 극단적으로
소위 레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선이 크림반도 넘겨주는 거예요. 이 크림반도는 단순히 크림반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때문에 바다를 갖고 있으니까 그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기 대양이었는데 이번 이 신나치화되고 미국과 서방의 그 프락시 이게 대리 세력이 되면서 3년 뒤에 자기가 육지 내국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내륙에 갇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크림반도를 뺏기게 되면은 흑해에 대한 제해권을 잃어버려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트럼프가 인정했다는 거, 이래서 트럼프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기 트럼프, 지난 100일의 트럼프 그 정책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앞에서 미친놈처럼 주장했던 트럼프, 우리 반제 자주 세력이 미국이란 이 거대한 공룡 같은 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바꿔서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바꾸어 내려는 그 길을 우리가 밖에서 하고 있다면 트럼프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미국을 안으로부터 이 잘못된 시스템을 뒤집어내고 바꿔내려는, 그래서 그가 어떤 자기의 스승처럼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케네디예요. 이번에 케네디 파일 푸른 거 아시죠? 1963년 케네디 암살을 드디어 그 아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버지 로버트 F 케네디 그 당시 법무장관이고 미 대통령 민주당 후보였을 여기 LA에서 암살했던 68년에 그 파일, 케네디 대통령 63년 그 파일,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FBI가 암살한 그 파일을 이번에 풀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CIA와 FBI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트럼프 100일 동안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아야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런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의 트럼프 발언은, 트럼프는 흔히 말하는 미국의 파퓰러 대중적인 쇼맨십, 그 무슨 인기 드라마 이런 말들을 섞어 쓰지만 그런 숱한 말들 속에 트럼프는 일관되게 대서양 세력을 떠받쳤던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WHO 탈퇴한 거 아시죠? 그게 지금 코로나가 사기였다는 걸 때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만들어 온 것 중에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와서도 말씀드린 코로나 코비드가 이거 맨메이드라고, 이게 미 국방성 그 생물학 병기 무기소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이제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 대표적인 유대 학자예요. 근데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저기 콜롬비아 대학의 석좌 교수고, 그 러시아 그 옐진부터 고르바체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자문을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하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유엔과 세계 최대 강대국들 주요 국가들의 경제 자문을 하면서 오늘의 일은 세계적인 거인이죠, 거인. 이 거인이 자기의 모든 그 베네핏을 다 버리고, 이 코비드가 이게 자연 발생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물학 무기, 병기 무기였다는 걸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몰매 맞아 죽듯이 지금 몰매 맞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흔히 말하는 반제자주 세력, 반제자주 전문가, 학자, 언론인들이 주장하는 걸 이 한 사람이 온 세상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최근에 이 코비드 문제를 또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케네디 파일, 지금 이거 트럼프가 풀어내면서
이 모든 린던 B 존슨이 죽였다는 거, 그 부통령으로 있던 그게 다 그도 유대인이죠. 하여튼 그런 모든 범죄들이 지금 부글부글 밑으로부터 지금 용암처럼 지금 솟아오르는 이 촉매 작용을 이런 좋은 의미의 건설적 파괴를 하고 있는 자가, 안으로부터 파괴하고 있는 자가 트럼프라고 보아야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의 정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가 그거를 인정했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언론이에요. 오늘 4월 25일이죠. 내일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언론이에요. 그래서 참고가 되십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지금 이제 끝내 가는데, 그래서 사실 이 아래 부분들은 시간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이야기들이에요. 누누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지금 조미 간의 소위 그런 전쟁 그 대치 상황이 지금 80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대제국이 제가 태어난 53년 7월 27일 소위 정전협정에 쌓인 수표한 뒤로 한 치의 땅도 못 넘어간 채 80년 모든 걸 다 동원했어도 조선을 고립압살하지 못했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무릎 꿇리지 못하고 거꾸로 끝없이 미국이 무릎 꿇린 역사가 조미 대결사라고 2019년 책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로미 대결에서 우크라이나 과정 거치면서 게임 오버가 됐어요. 중국은 오늘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AI 이 경쟁에서도 딥식이 나타나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를 들면요, 첨단 과학 기술에서도 그렇고 우주 그 개발 과학 기술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모든 걸 차단하고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사시킬 수 없이 거꾸로 미국이 죽을 판이에요. 근데 왜 트럼프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공화당의 반중 정서가 세잖아요. 근데 그는 공화당을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용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반중 정서를 이용하는 거는 그는 정치를 플레이해야 돼요. 그가 살아남고 그가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누구나 알아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파는 순간 이번에 이 관세 터지면서 국채를 대량 팔아서 지금 휘청휘청했잖아요. 미국 지금 주가 시장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게임 오버예요. 이건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현실이에요. 근데 따라서 다국세계는 오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인 것이 우크라이나 3년 동안 미국과 서방이 세상의 모든 언론과 모든 돈과 모든 걸 동원해서 러시아를 고립 압살하는데 온 세상이 동참하라고 별짓을 다 했는데 87%, 88%가 동참 안 했어요. 온갖 회유와 압박, 뇌물에도 동의 안 했어요. 그 87%를 요즘 그 세상 언론들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그 얘기는 유럽이 글로벌 노스에 있잖아요. 중남미 대륙에서도 노트 아메리카가 미국이에요. 노트. 미국과 유럽 서양 제국이 지구 전체를 보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부터 중남미 대륙으로 동남아로 대표되는 이 남반부에 있는 거의 100% 모든 나라들이 식민 지배로 500년 짓밟히면서 대부분 가난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는 말할 수도 없죠. 지금 그 안에서도 프랑스를 쫓아냈던 세 나라들, 미국 군사기들도 쫓아냈죠. 니제르, 부르키나파소하고 말리 같은 세 나라들이 지금 군사 동맹을 맺어서 지금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런 혁명들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이 세 나라, 조로중 이 세 나라, 거기에 지금 이란은 핵무기는 없지만 이란까지 가세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뀌어나가고 있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세상을 보는 제 시각입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미국 이 제국주의 대통령 모자를 쓴 트럼프가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극단적인 발언을 팔레스타인 문제 가지고 하죠. 극단적인 발언을 여기저기 해요. 뭐 이란한테 협박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이란하고 지금 평화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극단적인 때리겠다, 전쟁 침략하겠다, 폭격하겠다 이 말 직후에 트럼프는 특사 보내서 오만에서 5만 아시죠? 오만에서 그 러시아 여기 이란과 미국 특사가 중간에 맨 처음에는 인디렉트 회담을 시작해요. 그러다 지금 이태리로 갔다가 지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회담을 계속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다 이제 이란으로 대표되는 중동에서의 지금 3차 대전화할 수 있는 전쟁은 이제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상상치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죽이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세상의 적들은 트럼프가 진짜 적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거고 2019년 전 선거에서 이긴 것도 뒤집어서 쫓아낸 거고 2024년 선거에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있는 법 없는 법 모든 걸 동원해서 트럼프를 그러니까 로로 워페어란 말이 그 전쟁 로페어인데 법을 전쟁하듯이 법 전쟁으로 트럼프를 죽이려 했어도 살아 돌아온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강연 말씀드렸을 때 잘 아는 분이 그 질문이 트럼프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믿는다 믿지 못한다 믿는다로 접근해서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그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제 말에 어떤 진의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 못하셨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정세 강의가 녹화돼서 혹시 이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면 트럼프의 어떤 단어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트럼프를 이해하려 하면 저는 그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되면 물론 오늘 우리와 세상 정세도 거꾸로 읽을 수 있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 조미 로미 중미 대결의 승리가 21세기 다국 세계를 가능케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가 20분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중로 주도 다국 세계 국제기구 건설도 성공했어요. 지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세계 주요 국가들, 세계 최대 인구 대국들이 브릭스에 참가하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지금 참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그리고 지금 SCO도 지금 확대되고 있죠. SCO는 마치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나토에 버금가는 군사 이런 국제기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상해 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샹하이 코오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SCO가 그렇고 이런 그 유라시아 경제동맹 EAU 지금 러시아 주도하는 거죠. BRI는 아시는 대로 21세기 중국 주도의 그 경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거 지금 이런 게 중로가 주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로가 힘을 합하기 때문에 오늘 이란을 침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 자체의 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미사일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잿더미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대전이 되기 때문에 전쟁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전 같으면 이란을 때렸죠.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요번 4월 3일이죠. 4월 13일이 그 4월 초중에 네타냐후가 또 트럼프를 좀 찾아왔는데 옆에 앉혀놓고 트럼프가 이란과 정치 협상이 시작됐다고 세상에다 밝힐 때 사진에 네타냐후가 얼굴이 흑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트럼프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흔히 말하면 일본식 꼬북, 뭐 하수인, 이스라엘 로비의 하수인,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빌리어네어들이 저기 트럼프 저기 선거에 돈을 댄 거 사실인데, 바이든처럼 그들의 개가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욕 안 먹죠. 악마화 안 되죠. 진짜 나쁜 놈인데 살려주잖아요. 진짜 뇌물 범죄가 있고 아들이 범죄해도 지켜주잖아요. 근데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 했고, 지금 뭔가를 하자는데 못하게 지금 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보도 나왔는데 테슬라 주가가 71%인가 뭐로 이렇게 지금 급락하면서 부득이 다치 책임을 놓고 일선에서 물러난다고요. 이게 벌써 이제 트럼프 부대가 지금 중요한 핵심 일꾼이 지금 일단은 이 선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하나씩 떼어내서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 좀 더 그 인물들에 대한 얘기는 이따 우리가 혹시 시간이 나면 그때 하도록 하죠. 3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월, 23년 12월 1차 발언 뒤에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 발언으로 대남 그 전략 변화라고 하는, 그래서 80년 기존의 통일운동 전체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했잖아요. 그것을 우린 이번 윤석열 사건 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80년 통일운동 했는데 오늘 윤석열로 대표되는 저런 괴물, 전광훈 같은 이 대표적인 종교 사기꾼으로 대표되는 뭐 자유통일당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번에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질 않나. 근데 이런 현실이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그 7.4 공동성명부터 그 4.27 판문점 그 선언, 9.19 평양 선언, 그 무엇을 6.15 2000년 6.15 그 꿈 같은 그 모든 것을 했어도 통일운동이 제자리를 걷고 혹은 기여는 후퇴할 정도의 그런 양상으로 되고, 거꾸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미국 놈이 안 치잖아요. 이번 지난번 민족통신에 소개한 제 그 4.4 그 파면 그 선고 그때 그 쓴 분석 기사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그것은 미국 조미 관계,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그래서 80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서 80년 군사적으로 모든 걸 틀어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소개하는 full spectrum dominance라고 하는 완벽한 지배 통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 쥐어지고 있는 이 손을 떼어내는 이 조미 관계 정상화를 풀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100년, 200년 남북관계, 북남관계 대화, 무슨 6.15 무엇을 만들어내든 똑같은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국가적, 민족적 자각이 2024년 1월 그 특별히 제일동포들에게는 너무너무도 큰 감당케 어려웠던, 왜냐하면 이 제일동포들의 절대 다수 90% 이상이 출신은 남쪽 출신들 아니에요. 지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잘못 전달된 쪽으로, 그래서 그런 충격들이 있었는데, 한민족이죠.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안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근본 문제를 짚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미관계 정상화, 그 후에 남북관계 정상화가 가능해지죠. 제대로 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민족의 통일국가의 민족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미관계 정상화를 저는 제 그 일선에서요, 바로 첫째 문단에서 흔히 말하는 저 북쪽에서 말하는 적대시 정책 폐기죠. 지금 러시아에게 하는 게 미국이, 바이든은 대러 적대시 정책을 펼쳤다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100일도 안 되는데 두 번 통화를, 마치 김정은 위원장 일기 때
3번 만나는 것 같은 상상케 어려웠던 그런 꿈에서나 범직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좀 이따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조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가 저의 조심스러운 이렇게 어떤 희망 섞인 바람과 전망으론 우크라이나 문제 큰 틀에서 풀고 중동 문제 큰 틀에서 이란 문제 풀고 나면 저는 트럼프가 준비되는 순간 조선해로 힘을 쏟을 수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첫 시작은 이번 우크라이나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북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푸틴이 폐기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거죠. 특사가 오고 가고 직접 통화를 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겠죠.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조선의 국제적 지위, 국격 혹은 힘이 달라졌어요. 오늘 조선과 미국은 힘에서 대등한 국가예요. 핵 전력으로 볼 때. 거꾸로 조선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끝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끝없이 핵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끝없이 답보 상태예요. 이들이 실험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마다 실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실패해요. 지금 미국 이런 구체적인 얘기 나중에. 여하튼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면 이제는 적대시 정책 폐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밝혀서 주한미군 철수는 제가 1차 지난번 2004년 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책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트럼프는 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분담금 올리라고 하잖아요. 니네 우리 너희들 도와주니까 돈 더 내라. 그 지금 유럽에서 2%에서 5%를 올리라고 지금 압박하죠. 니네 안 내면 우리 빼겠다. 우리는 그 헤게테트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 40대 중반의 그 날라리 같은 그 국방장관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나토를 유럽 국가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해요.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는 아까 소개했던 그 제프리 섹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오늘 학자, 이 사람이 그 이태리 언론에 기고한 글이 서울에 그거를 자주시보에서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 내용이 돈 줄이려면 군사기지들 없애라. 분담금 올리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기지 철군하면 천문학적인 돈 지금 네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번에 글 쓴 거를 그 우리 서울의 후배들이 바로 번역해서 실었어요. 그거는 세상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류 학자가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걸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진보적인 반제 자주 성향의 학자 언론인들이 우리는 해왔죠. 그런데 주류 중에서도 주류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학자가 오늘 반제 자주 최전선에 나가서 할 법한 발언들과 글을 쓰고 동영상을 지금 계속 제작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오늘 이제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조선이 핵 전략 국가예요. 조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선에게 더 이상 비핵화를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건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자기 임기 첫날인 1월 20일 날 의회 연설 끝나고 자기 백악관 돌아가서 대통령 명령 그 이그제커티브 오더 막 100몇 개 이거 하면서 기자 질문에 북을 뉴클레어 파워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 7일 전에 신임 국방장관 덱해스인가 하는 그 친구가 조선을 똑같이 상원 청문회에서 그 자기 국방장관 성문회에서 북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공인해요. 그러니까 조선과 조미 간은 이제 더 이상 지난 30년 넘게 조선을 고립압살을 했던 미국이 만들어낸 북 비핵화 카드는 물 건너갔어요. 이게 지난번에 말한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이미 조선은 미국 대통령까지 자기 2기 첫 날인 1월 20일 날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핵 전략 국가인 것을 공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핵화로는 더 이상 조미 간의 대화 없어요.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성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귀중한 전략 분석가가 있어요. 지금 자주시보에도 그분 글이 실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일뉴스가 아니라 그 통일시대 그 한충복 원장이 하는 통일시대연구원에 글 쓰시는 그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핵동결 서로 우리 핵동결 하자 상호 핵동결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장 국가 대 핵무장 국가로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무기 폐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국가 재정 지출을 줄여서 37 트릴리언 빚덩이 국가로부터 지금 정상 국가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할 게 그 제프리 섹스 교수 제안처럼 조선으로 대표되는 미군 부대 철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미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될 수 있어요. 이게 조미 관계 정상화 수순이에요. 근데 어쩌면 한 번 더 어쩌면이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번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되는 방향으로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풀려져 가게 되고 이란과 이거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풀어가게 되면 트럼프가 이 문제들을 왜냐하면 그 네타냐후를 그 전쟁 전범이라고 부르고 네타냐후를 이 지금 제노사이드라고 대량 학살한다고 하는 거 고발했던 학자 중에 이 제프리 섹스의 UN 발언을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띄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실제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 사건인데, 그렇지만 트럼프도 딴 미친 얘기를 하거든요. 짧게 말해서 그 조미 외교 관계가 조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고, 그 시기는 아까 방금 말씀 올린 러시아 조미, 로미, 그다음에 이 지금 미국, 이란, 지금 팔레스타인 등등의 지금 이 사안들이 큰 가닥을 잡아가는 때와 이 맞물려서 그 어간에 조미 관계를 정상화시켜가기 위한 해답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일기 때와는 다른 차원과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한 특사, 이번 푸틴을 3번이나 만난 그 특사가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을 40며칠 휴전을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지금 이란하고도 만들어내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트럼프 특사로부터 시작될지 어떻든 간에 조선이 트럼프의 조선 방문을 푸틴의 작년 6월 조선 방문처럼 평양 방문처럼 트럼프의
조선 방문, 평양 방문을 허락해 주려면 허락해 줄 수 있는 조건, 사전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지금 제가 말씀 올린 조선이 요구하는 이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 폐기하고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증거로 조선을 지금 파괴하려는 조선의 참수작전 이런 미친 짓거리를 계속하고 1년 내내 그런 무슨 디펜시브 목적의 군사 공격 작전을 핵전략 작전 이런 거 다 멈춰 세우는 그것 하지 않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조선을 가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기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해석이고 제 평가입니다. 이 기대치가 기대대로 맞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느려지거나 또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위에 말씀 올린 이런 그 정세 전망에 기초해서 조미 관계 정상화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더더욱 근거는 트럼프가 일기 때 보였던 전대미문의 행위들 그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을 무너뜨리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온 세상에 악마화되고 온 세상이 인정 안 했던 그 나라의 국가 원수를 트럼프가 3차례나 만나는데 세 번째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속이고 나 안 간다고 그러다가 판문점 날아가서 그런 전대미문의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두 사람만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시도했던 트럼프는 오늘 일기에 비해서 제 표현으로는 비할 바 없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 후에 1월 20일 취임 연설 때 보면 그 뒤에 오바마부터 바이든 지금 그 부시 등 그런 놈들 다 뒤에 앉아 있는데 자기 취임사를 전달할 때 그 모습에서 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 아니고선 보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을 제가 읽은 얘기를 제 집사람한테 그날 본 즉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그 조미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이 로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과 이란 혹은 팔레스타인 문제 등등이 큰 틀에서 가닥이 잡히는 것과 맞물리는 어느 때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미국 그 트럼프 어떤 목표대로 공화당이 다시 다수석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내부 준비가 맞물릴 때 그리고 미국 내부에 그가 일으키고 있는 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부시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 것과 맞물릴 때 조선은 80년 계속되고 있는 이 한 문제. 그 어떤 것도 지금 조선만큼 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정전 상태로 지금 몇 년이 됐나요? 53년이니까 지금 70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53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하여튼 70여 년이 넘는 가까운 이런 휴전 상태를 풀어야죠. 저는 트럼프는 표현을 않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지는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긴 했지만 최근엔 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대한민국에 전개되고 있는 그 주한미군 군사 합동 전략 이거 모든 건 다 바이든 때 결정된 거 지금 되고 있을 뿐이에요. 트럼프가 새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눈여겨보아야 트럼프가 자기 준비될 때 어떻게 대조선 대북 정책을
만들어 갈지 짤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아야 하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5분 넘었네요. 말하는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조미관계 정상화가 선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동안 그 온 민족이 이렇게 추진해 갖고 꿈을 꿨던 일국가 이체제죠. 뭐 지금 바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일국가 이체제 연방 국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저는 수립이 가능한데, 이거는 먼저 맨 끝에 제가 쓴 대한민국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주정부 수립이 그때야 비로소 되면, 그러면 외세의 방해와 어떤 조종 없이 독립적으로 남과 북, 북과 남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민족의 운명을 논할 수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또 시간이 주어지면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90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